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위한 자바 기초 강좌 6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스 파일은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의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클래스 상속을 얘기해 볼게요. 클래스 상속은 기존의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모두 상속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게 볼까요? 우리 자동차 클래스를 지금 아까 만들었죠? 그럼 자동차 클래스의 종류를 제가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잖아요. 그럼 승용차 트럭은 기본적인 공통적인 자동차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겠죠.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승용차 클래스를 만들면서 자동차 클래스 거를 상속을 다 받아요. 트럭 클래스를 만들면서 자동차 클래스를 다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동차의 상속을 받으면서 승용차에만 있는 필요한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 같은 것도 자동차에 있는 색상과 속도가 자동으로 얘가 상속이 되고요. 거기다가 승용차는 좌석수가 중요하다. 그럼 필드에 승용차 좌석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죠. 트럭도 얘도 뭐죠? 자동차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색상과 속도가 그대로 있고 추가로 트럭은 뭐 적재량이 중요하다. 그럼 적재량을 필드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소드도 다 그대로 상속을 받아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제가 이 메소드 중에서 속도 올리기 있죠. 그래서 속도 올리기가 뭐 만약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우리가 속도 올리기를 아까 200으로 제한을 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얘가 스포츠카다. 그럼 300으로 제한을 둬야 돼요. 그럼 얘가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 속도 올리기 상속 받은 것을 다시 수정해서 덮어 쓴다. 그게 바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래서 덮어 쓰는 개념이 오버라이딩이고,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개념 뭐예요? 상속받은 메소드를 새로 재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은 그대로 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필요하면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데 얘는 오버라이딩 안 했네요.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메소드도 추가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메소드 4개를 다 상속을 받고 추가로 내가 좌석수 알아보기 이런 메소드가 필요하면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재량 알아보기 이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용어로서는 얘가 부모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도 표현하고요. 얘를 자식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클래스는 하나면 필요하다면 서브 클래스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코드에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카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얘를 지금 승용차 클래스, 얘가 자동차 클래스죠. 얘를 직접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라고 얘가 우리가 지정을 할게요. 뭐 꼭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를 그냥 두면 돼요. 얘를 상속받으면 알아서 얘가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니까. 자, 얘를 다 확인했죠. 얘를 우리가 슈퍼 클래스로 두고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게요. 아까 교재 나왔던 오토모빌이라는 그 승용차 클래스를 만들까요? 자, 소스에서 추가 뉴 클래스 해서 얘가 승용차로 오토모빌 해서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얘는 하지 말고 피니시. 그러면 이제 오토모빌을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카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이걸 지정해야겠죠? 상속을 받는다 의미로 익스텐즈예요. 익스텐즈하고 카 하면 얘가 카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만 써주기만 하면 이 카 클래스에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얘네들 우리 아까 했던 거, 얘네들 전부 다 상속받아서 여기에 써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토모빌은 카 클래스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새로 아까 정의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 자, 자동차에서는 뭐가 추가로 필요해요? 좌석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새로운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 카 클래스에 있는 속도와 컬러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좌석수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메소드도 추가한 거예요. 새로운 여기 아까 카 클래스에 있는 4개 메소드 그대로 있고 여기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자동 시트수, 좌석수를 알아내는 메소드네요. 자, 이게 뭐였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죠. 우리 카 클래스에 업스피드 있었죠? 걔랑 이름을 같이 해버리면 어때요? 걔를 안 쓰고 이제 카 클래스에 있는 걸 안 쓰고 이 업스피드 새로 오버라이딩한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내용을 제가 변경한 거죠. 300으로 변경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승용차에서 300km까지는 허용을 해주도록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제를 만들까요? 이제 예제를 exam 09로 만들게요. exam 09로 만들어서요. 자, 얘를 지금 우리가 void main 만들고, 자, 오토모빌에서 제가 오토라고 이름을 줬고요. 인스턴스 이름을 오토로 줬고, new하고 이제 오토모빌 하면은 얘가 아까 카에 있는 내용까지 다 된 것을 오토모빌이나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오토점 업스피드 보니까 이 오토모빌에는 업스피드가 없었죠? 여기 없죠? 없는데 얘가 이 부모에 있죠? 부모에 있는 업스피드 여기 있죠? 이거를 사용할 수가, 죄송합니다. 이 오토모빌 업스피드 있네요. 이 오버라이딩 된 게 사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 보면, 자, 여기서 업스피드 쓰면은 이게 250km까지 지금 작동을 하는 거죠. 누구 카 클래스가 아니라 오토모빌에 있는 오버라이딩 된 걸 사용을 한다. 그리고 다운 스피드는 뭐 이렇게 볼까요? 토점 다운 스피드. 하면 얘는 뭐 20km 이렇게 하면 다운 스피드는 우리 오토모빌이 없었죠. 그러면 그 부모에 있는 누구죠? 카 클래스에 있는 다운 스피드 메소드를 얘가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토모빌이죠. 이 클래스 안에는 부모 것도 있고 자기가 새로 오버라이딩 한 것도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get 스피드를 추가했었죠. 얘는 추가한 것까지 부모 거죠. 부모의 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 클래스는요, 인스턴스화를 금지하는 클래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클래스는 인스턴스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아예 지정하는 겁니다.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본체가 없는 메소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꼭 상속받아 가지고 네가 정의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조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예제를 바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예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호랑이와 독수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 호랑이와 독수리의 공통되는 게 뭐예요?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슈퍼 클래스로 만들면서 근데 세상에 동물이라는 객체는 없잖아요. 동물 중에서 호랑이가 있고 동물 중에서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동물을 지금 슈퍼 클래스로는 만들어 놨지만 얘로 인스턴스는 못 만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abstract라는 이런 키워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럼 이 안에 또 메소드가 이동을 하죠. 모든 동물은 움직여요. 그래서 동물은 이동한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문제가 이 메소드도 역시 이 abstract를 붙이면은 얘가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얘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는 동물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동물을 상속받으면서 반드시 이 추상 메소드를 제정해야 돼요.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왜냐면 동물 따라 이동은 다 해요. 모든 동물이 이동을 하는데 호랑이가 이동하는 방식은 달라요. 얘는 걷죠. 독수리가 이동하는 방식도 달라요. 얘는 날아가죠. 그래서 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각의 클래스마다 서브 클래스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얘가 이름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름만 준비해 놓고 얘를 너가 상속받아서 반드시 내용은 재정의해라. 오버라이딩해라. 이게 바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왜 많이 만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만들 메소드들의 공통된 것들을 이 추상 메소드,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로 만든 후에 여기서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드를 보면 애니멀을 먼저 만들고요.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추상 메소드는 앞에 그게 없어요. 그 중괄호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오면 돼요. 이게 추상 메소드와 추상 클래스죠. 그리고 일반적인 인스턴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멤버 변수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상속받았죠. 얘를 상속받은 다음에 얘가 반드시 이 move라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겠죠. 자, 이걸 만들면 이게 오류가 발생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글도 마찬가지로 상속받아서 move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 중에 추상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new 클래스에서 저리 뭐였죠? 아까 애니멀인가요? 동물. 애니멀로 동물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만들고 이 동물 클래스에 간단한 하나의 속성 하나랑
그렇죠? 필드 하나랑 그리고 얘가 지금 뭐죠? 추상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됐죠? 자, 이제 호랑이 클래스 얘를 상속받는 호랑이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new 클래스 타이거 만들고요. 얘를 지금 아까 누구였죠? 동물 클래스를 상속받죠. extend로 animal 하면 이제 얘가 지금 에러가 나요. 오류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법상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보시면 애니멀에 뭐가 있어요. 지금 추상 메소드가 있죠. 이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라 그랬죠. 반드시 얘를 상속받으면 추상 메소드를 여기다 반드시 임플리먼트 해야 돼요. 완성한다 그러거든요. 표현을 완성한다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버라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대면 얘가 자동으로 제가 여기다 직접 코딩해도 돼요. 하지만 갖다 대고 해볼게요. add unimplemented method 얘를 체크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버라이드 해라. 그러니까 애니멀 안에 누구 있었죠? 아까 move 있었죠? move를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지시라도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방법도 있고요. 이클립스가 이걸 도와주고 아니면 제가 직접 move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셔도 되는데 직접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우리야 간단하니까 애니멀에 무브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안드로이드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추상 메소드로 들어있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갖다 대고요. add unimplement method 얘를 클릭 이런 방식을 쓰면은 얘가 자동으로 추상 메소드들이 쭉 나와서 빈 껍데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법상은 문제가 없고 여기다가 내용적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되죠. 자,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동물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타이거는 움직이는 것 중에 특히 이제 걸어다니는 거죠. 뭐 뛰거나 걷는다.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한 필드도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내용을 이렇게 뭐 호랑이가 걸으니까 호랑이는 네 발로 이동한다.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이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할까요? 똑같이 할게요. new class 독수리 하고 finish 하고 얘도 뭐죠? 얘도 extends 동물을 상속을 받았죠. 그럼 역시 얘도 뭐 해야 되죠? 임플리먼트 해야겠죠. 어떤 거죠? move죠. void move 직접 써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독수리는 뭐 날아다닌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추가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필드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수리 경우는 제가 서식지 필드를 추가했고요. 독수리는 뭐 날개로 이동한다 이렇게 move를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직접 코드를 직접 사용해 볼까요? 이그잼 10으로 추가해 볼까요? 이제 클래스 이그잼 10으로 방금 그 만든 추상 메소드들을 추상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보죠. 자, 내용 보시면 타이거로 먼저 호랑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글을 만들었죠. 그리고 타이거도 이동하고 독수리도 이동한다 이렇게 내용을 실행해 볼까요? 자, 맞죠? 타이거, 이글 두 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변수의 다양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폴리모피즘인데요. 얘는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한 인스턴스도 클래스 변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여기서 뭐 했냐면 지금 타이거 클래스로 해서 타이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글 클래스로 이글을 만들었는데 얘 다음 얘기 볼게요. 지금 제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변수죠. 전역 변수를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애니멀에다가 타이거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 타이거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입을 이걸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얘로 지금 만든 인스턴스를 대입할 수 있고 그럼 얘로 만든 인스턴스도 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편리해질 때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앞에서는 지금 제가 호랑이와 그 독수리를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뭘만 만들었어요? 동물이라고 그 상위 클래스에 있죠? 상위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이 데이터형을 만들고 여기다가 호랑이를 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브가 되고 여기다 이글도 넣을 수 있고 하면 변수 하나만 선언해서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다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만 만들고 여러 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다형성. 이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